능인선원 의료법회. 지난번에 법당에 편지가 왔는데요. 무슨 편지가 왔는가 하면 고양이, 개 이런 그 동물들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천도제 같은 걸 안 하냐고요. 그래서 회의에서 우리가 이번 천도제 때는 축의 천도제 때는 그러면 고양이 영혼들과 강아지 영혼들을 그러면 천도제 함께 봉행하도록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양이나 개 영혼들이 제대로 좋은 길로 갔나 안 갔나 찜찜해 하신 분들은 축의 천도제에 입제를 하시길 당부드리고, 보도를 보니까 반려동물 1천만 시대다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반려동물 그러니까 집에서 애완동물들을 아주 많이 키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는 사랑하면서 사람들은 좀 덜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동물들은 그렇게 애완동물들은 사랑하면서 사람들끼리는 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근데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고양이는 개하고 달라가지고 배변 훈련도 쉽고 잘 짖지도 않잖아요. 냐옹냐옹 합니까. 소음으로 인해서 이웃의 피해도 덜 주면서 좁은 공간에서 잘 적응을 하고 비교적 독립적으로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반려동물 천만 시대다 그래가지고 한번 그걸 외국의 예를 찾아보니까 재미난 게 많더라고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을 조사하고 보니까 몸 안에 염증 지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지수 같은 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현저히 낮다네요. 그리고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비교적 심근경색이라거나 뭐 경색들 이런 심혈관 질환도 덜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간에 사람을 사랑하든 동물을 사랑하든 사랑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 동물을 배려하거나 또 무슨 식물들을 이렇게 키우거나 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베푸는 마음이니까 그게 심혈관 질환에도 좋다. 그런 그 보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천만 시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반려동물들도 좋지만 마누라도 좀 더 사랑하시고 남편을 좀 더 사랑하시고 직원들도 좀 더 사랑하시고 주변 사람들 좀 사랑하는 그런 그 풍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펫팸이라는 말이 뭔가 했더니 펫팸이 바로 그런 얘기더라고요. 펫팸 나오길래 그게 뭐냐면 반려동물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니까 고양이 사람들 영양제도 뭐 많이 드시지만 고양이나 이 동물들 영양제가 5배가 늘어났대요. 이 판매 매상이. 그리고 고양이 간식 같은 거 이게 4배나 늘어나고 말이에요. 그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길을 가다 보면 심심치 않게 보는 게 무슨 무슨 고양이, 개들 네일, 사람도 네일 이거 뭐죠? 손톱 이렇게 다스려 주는데 고양이나 개들도 고양이, 개 손톱 있어요? 발톱 있어? 근데 그런 걸 또 뭐 다스려 주는 가게가 다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간에 지난번에 한번 법당에 어떤
보살님이 그 강아지를 데려왔는데 핸드백도 차고 막 구두도 신고 잠바도 입히고 말이죠. 막 그랬는데 귀걸이도 하고 괴배를 배려할 거 다 했는데 자 그것도 가만 물어봤어요. 그 돈이 얼마나 들었냐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것도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갈 것 같은데 말이죠. 참. 그러니까 어쨌거나 간에 이 공감, 뭔가 사랑의 마음, 그런 사람들이 염증 지수도 낮고 이런 통증에 대한 어떤 한계선이 높다는 그런 보고가 계속되는 거 보면 아마 그게 이득이 되니까 그렇게 애완동물들을 키우는 모양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확실히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우린 벌레가 다 하나인 세계에서 이렇게 하나인 세계에서 모두가 다 유래한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됨에서 오는 거니까. 하나됨, 공감, 사랑, 자비 그런 마음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담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애완동물 천만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뭔가하니 상대방에 대한 배려, 친절, 겸손, 공감, 사랑 다 관용 좋은 말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 걸 항상 생각하는 삶이 되면 그렇죠. 우리가 100세 시대니 뭐니 하니까 하도 지금 건강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말이죠. 먹고 살긴 좋아졌는데 건강은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법회 때 그런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동물들하고 식물들하고 사람들이 개미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보니까 지금도 그 애완동물 얘기했지만 고양이하고 대화하는 그런 여인이 있더라고요. 개하고도 대화를 하고 개하고 대화가 될 것 같아요. 개하고 말이 많이 통하잖아.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무슨 강아지 추운데 버려진 그런 강아지 추운데 버려진 사람의 아기를 강아지가 물어다가 키웠다는 얘기도 있잖아. 또 강아지들이 심심치 않게 사람을 뭔가 구원하는 사람을 구제내는 그런 예들이 옛날에 플란다스의 개니 뭐니 있었잖아. 뭔가 통하는 게 말이죠. 중요한 건 심리학에 나오는 거지만 공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 공감을 떠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게요. 공감하는 마음을 떠나게 되면 온통 주변은 적입니다. 여러분 항상 유념하셔야 되는 게 내가 주변 사람들과 어떤 형태가 되건 간에 뭔가 공감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자비심이랄까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내가 놔버리면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괜히 불안해집니다. 왜냐? 우리가 본래 하나에서 왔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주변에 누구와 뭔가 척이져 있다거나 주변에 누구와 뭔가 부정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아주 문제가 저절로 몸과 마음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독하다 혹은 병리학에서 introvert people이라고 내성적인 사람들이 병리학에 보면 병덩어리래요. 내성적인 사람들. 누구하고 어울리기 싫어하고 누구하고 뭔가 교감도 별로 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 위톨배기. 그러니까 고독은 부처님께서도 고독은 모든 인연관계, 관계망 파괴의 주범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인데 자꾸만 내가
관계망을 자꾸만 단절해 놓으면 고립돼서 죽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게 그런 것도 그런 연구도 나와 있더라고요. 뭐냐면 옛날에 제국주의, 임페리얼리즘이라고 그러죠. 제국주의 시대 때 보면 뭐 막 아프리카나 뭐 남미, 뭐 북미 해가지고 전 세계를 전부 다 뭐죠? 식민지로 만들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쪽 남쪽이죠. 남유럽 그쪽 사람들이 만든 그런 식민지, 남아메리카 같은데요. 브라질이나 이런데 그런 데하고 영국이라거나 이런 나라 그런 나라들이 만든 식민지하고 그게 좀 패턴이 다르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조사하고 보니까 식민지를 뭔가 경영한다 하더라도 정말 착취주로 그렇게 식민지를 만들던 그런 나라들, 스페인 같은 데가 그러죠. 그건 지금도 남미가 어렵잖아요. 남아메리카 여러 가지로 문화적으로 나가나 문명적으로 나가나 경제적으로 남미가 어렵죠. 아프리카 같은 데 마찬가지. 근데 영국 같은 나라, 영국은 그래도 비교적 일찍 1215년에 마그나 카르다니 해가지고 무슨 뭐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런 시스템이 나름대로 활성화되다 보니까 영국이 들어가가지고 식민지를 했던 그런 나라들은 비교적 지금 뭐죠? 다 이게 자유주의적인 각자 도생을 시킨 거죠. 식민지를 한다 하더라도 자치주적인 뭐 자치권을 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식민지의 어떤 그런 우리나라도 일본에 그냥 압제당하면서 일본 친구들이 그냥 너무나 처절임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시면서 뭔가 공감이라거나 사랑의 마음을 의무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공감하고 교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뭔가하니 자기가 떠나버리면 괜히 공연히 저 친구가 뭔가하니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야. 이 심상 가운데 건강하지 못한 심리적인 현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적으로 보기도 하고 말이죠. 부정적인 마음으로 자꾸만 그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내성적인 사람 얘기했지만 자꾸만 뭔가 참 이거 우리가 생각할 게 많은 게 우리 몸의 세포들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자기 면역 질환이라는 거 자기 몸에 있는 균들과 자기 몸에 있는 세포들이 이른바 물질들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 가지고 자기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자기 몸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대체로 보면은 전부가 다 몸의 세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데 그 장내 세균들이 전부가 다 그 본인의 마음을 머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 나와 있는 게 아이들 가운데 자폐아를 낳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보니까 비교적 그 엄마 아버지가 고립돼 살고 고독한 외로움 어떤 심리적으로 내성적인 사람들은 장내 세균들이 실제로 미국에서 조사한 레포트가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네이처라는 잡지에 뭐냐면 생쥐 모르못들 가지고 비교적 모르못들 가운데도 이른바 뭐라고 표현할까요? 고독하게 외톨이로 지내는 그런 모르모트들이 있대요. 그런데 이 모르모트들 가운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런 모르모트들에게서 나온 그 생쥐들이 거의가 다 자폐증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폐아나 우리가 보면 뭐 여러 가지 증상들, 다운시증후나 이런 증상들이 그 모태에 있을 때 엄마 아버지의 어떤 심리 상태가 그러니까 네이처에 나온 얘기를 보면 장내 세균이 뱃속에 있는 세균이 자폐아를 출산하는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항상 공감의 마음, 사랑의 마음, 자비심을 가지고 사는 마음들이 장내에 있는 세포나 세균들에게도 치명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손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고 본질적으로 부처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뭔가 상대방을 의심하는 마음, 상대방을 뭔가 부정적으로 보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전부가 다 내가 해야 될 의무. 우리 이 땅에 왜 왔는 거 아니? 부처되기 위해서 왔잖아. 이 땅에 놀러 온 게 아니거든. 이 땅은 디즈니랜드가 아니라고 했잖아.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뭔고 하니? 왜 이렇게 개체화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가 되라 이거예요. 개체적인 어떤 덩어리를 극복하고 하나의 마음을 자꾸만 만들어가라. 사랑과 자비심을 키우라 이거 아니에요. 점점 액체성, 고체성 인간으로부터 기체성 인간, 뭐 호를 날라다니고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감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자비심은 우리의 의무 같은 것이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에 고통이 오는 건 물론이거니와 자손대까지 문제가 온다니까요. 자폐와 전응을 출생시키고 말이죠. 이게 전부가 나와 있어요. 요즘에 신경생물학 같은 데 보면 말씀이죠. 그러니까 대체로 내성적인 그런 그 아들, 딸들, 시집장가하고 뭐 이렇게 되면 그 전에 엄마, 아버지, 대체로 엄마, 아버지의 품성을 이어받지만 말씀이죠. 좀 뭔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어떤 사랑의 마음과 공감의 마음 이런 걸 키워줘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가 사회가 정말 분위기가 모든 국민들의 분위기가 서로 교감하고 공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매일 불통불통으로 되면 결국 뭐라? 감옥에 가버리잖아요. 어쨌거나 간에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다 이게 사회 병리 현상이라거나 개인의 병리 현상이라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이 에이 나는 남들하고 어울리기 싫어 뭐 구설에 어울리기 싫어 뭐 이래. 그러면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식민지 같은 걸 남미나 이런 데 지금도 낙후돼서 어려운데 이런 영국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데를 식민지 했던 데는 전부 다 왜냐? 왕권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압제하고 착취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나라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영국은 뭔가 하니 식민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 각자도 생각 거기에 식민지 의회도 만들어주고 모두 만들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라거나 뭐 호주라거나 뭐 이런 뭐 캐나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래도 그렇게 영국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민주주의적인 전통 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식민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게 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제가 엊그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죠. 몸에 있는 이른바 세균, 유익균, 유해균하고 세포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개미들하고 사람이 통하냐, 강아지, 송아지하고 고양이하고 실제로 법당에 나온 강북에 사는 보살님 계신데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집을 지었는데 개미가 왜 이렇게 집에 많은지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 개미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우리 인간을 이기는 판인데 정자나 안자가 뭐 얼마나 큰 거야. 개미는 정자나 안자에도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그러니까 방마다 촛불향 켜놓고 37, 21일 정도 개미들아 너희들 집을 우리가 잘못 건드린 모양인데 집을 짓다가 미안하다. 너희들은 너희들 살 대로 가고 이제 사람 살 때니까 참회한다. 좋은 데로 가라.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왜 제가 그런 길을 시키는 거 아니? 옛날에 도선사에 가면 청담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청담이라는 스님이 도선사 뒷산 우이동 뒷산이 말이죠. 흰불나방이라고 해서 송충이 같은 이만한 거 흰불나방이 그냥 다 나무 잎을 쏘아먹어가지고 벌겋게 산이다 소나무가 죽어가니까 대중들을 모아가지고 얘들 안 되겠다. 오늘부터 흰불나방 제도 천도기도를 49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님들이 흰불나방 아까도 제가 말씀했죠. 동물 천도하는 것처럼
흰불나방 천도기도를 49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희한한 게 49일 가깝게 되니까 법당 앞에 어디서 모여든지 마당 가득히 흰불나방이 꾸불통꾸불통 기어가지고 딱 모이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49일 날 제사 지내고 천도제 지내고 불 다 살라가지고 하늘나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서부터 도순다 뒷산이 흰불나방이 많이 없어지고 결국 다 나무들이 살아남았다. 그래서 제가 그걸 그 보살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때 정말로 37이 20일 가까이 되니까 개미가 안 나타나더래요. 왜냐? 마음이 하나로 통하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콜롬비아 대학에서 달라이라마 제자들하고 조인트를 해가지고 연구를 했잖아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에이즈 환자들은 그게 에이즈 바이러스가 아주 독성이 심해가지고 이게 전염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그런 뭐 수저라거나 뭐 이런 저분이라거나 이런 전부 다 일회용이랍니다. 쓰고 다 불살라 버린대요. 그 의사나 간호사들도 접근이 뭐 그렇게 잦질 못한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원봉사 신문에 광고를 해서 정말로 기도 있잖아요. 기도가 정말로 환자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이걸 한번 왜냐? 콜롬비아 대학 의과대학병원에서 보니까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서 내보낸 거예요. 가서 편안히 계시게 잘 먹고 잘 드시게 한 다음에 평안에 계시다 돌아가시게 하라고. 근데 희한하게 병원에서 내보낸 사람 가운데 뭐죠? 쾌차 속도가 달라가지고 병이 나은 사람들이 자꾸만 사례가 보고되니까 그리고 한결같이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자꾸만 뭐 하니까 이 기도가 도무지 뭔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기도 자원봉사팀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슬람이니 기독교니 가톨릭 불교니 상관할 거 없이 하루에 1시간이면 1시간씩 그 사람의 사진과 성별과 이름 병명해가지고 일정한 시간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해주십시오. 자원봉사팀을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받은 그룹과 기도를 받지 않은 그룹 두 그룹으로 뭔가 나눠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기도를 받은 그룹과 기도를 받지 않은 그룹이 현저하게 유의미한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달라이라마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인 마음, 본래 하나인 마음인데 마음은 뭐라? 힘이다, 에너지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말한다는 건 곧바로 뭐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려고 하면 말에 마음이 담기잖아요. 말 따로 마음 따로 이런 거 아니거든요. 말을 하려면 그 말에 마음이 담겨. 생각도 뭐라? 이른바 연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파동이 발생된다는 사실은 거기에 뭐라? 마음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말은 음파, 생각은 연파, 영파, 전파, 다 파동. 파동은 왜 발생하는가? 마음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연불. 그래가지고 기도 자원봉사자들의 기도를 받은 그런 그 환자들의 이른바 혈청내, 이른바 NK셀, 면역체라거나 이런 등등이 아주 유의미하게 그리고 병의 쾌차 속도 대단히 높고 의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 그 달라이라마가 한 얘기가 뭐라고 하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인 마음인데 사랑의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은 정말 비할 바 없는 강력한 힘을 지닌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 그게 마음이 물질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어떻게 병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색수상 행식, 모든 물질은 물질이 아니라 물질 수는 조견온 개공도 아까 있죠, 그죠? 모든 물질은 색, 수는 감각 기능이 있고 지각 기능이 있고 반응을 한 다음에 꼭 정보가 거기 담겨진다. 그러니까 제가 존 벨의 실험이에요. 존 벨, 영국의 유명한 소립자 물리학자. 지난번에 말씀했죠?
존 벨이 소립자 물리학자다 보니까 원자도 깨고 전자도 깨고 원자에 깨지면 나오는 게 뭐 원자 폭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를 깨뜨리면 뭐가 나올까 해서 전자를 깨뜨렸다는 거 아니에요. 전자를 깨뜨리니까 포톤 광자가 나오는데 날아가는 광자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실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날아가는 광자 하나를 편광판으로 딱 막으니까 희한한 게 전자가 깨지면서 나오는 뭐라? 광자가 일제히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전자도 미세한 전자인데요. 그래서 이 영문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라고 나왔냐? 이른바 전자가 깨지면서 나오는 광자들 상호 안에 뭔가 교신수단이 있지 않아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전자가 깨지면서 나오는 광자 상호 안에 의식, 서로 연결, 소통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니까 우리가 개미들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하고도 사랑한다. 펫팸 이른바 말하면 고양이를 사랑한다. 애완동물 사랑한다. 염증지수가 떨어진다. 그게 뭐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 의사들이 의사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거 하는데 히포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그 선서에 나오죠. 의사들이 병을 고친다기보다 nature heals disease. 자연이 병을 고친다. 자연 치유력이라는 말을 제일 처음 한 사람이 히포크라테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이상 우린 누구나 가다 부처님의 아들 딸 그러잖아요.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아들 딸이고 사랑과 자비심을 본래 받고 나왔는데 없다라서 이 마음을 제대로 쓰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가 뭔가 아니.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러면 되나? 항상 마음 가운데 강박의식이 있다니까요. 불안초조. 이게 왜냐?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공감을 해야 되고 공감해야 되고 교감을 나눠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의무 이건 그냥 건성건성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의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네이처에 나온 그 연구도 마찬가지라 산모가 뭔가 자꾸만 내성적이고 뭔가 몸과 마음 가운데 상대방과 교감하는 마음이 취약해지면 자폐아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막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게 자폐아 아닙니까? 이게 엄마 아버지 책임이 대단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장내 세균이 자폐아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이건 네이처란 논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곤란해요. 전부 다 병이 자기 거고 암 걸리고. 그 재미난 게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라는 미국의 스포츠 잡지에 보면 그 요즘에 운동 많이 하죠. 야구, 농구, 프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조사를 해봤다는 겁니다. 이 학자들이. 근데 대체로 스킨십. 선수들끼리 말이죠. 궁뎅이도 툭툭 치고 어깨도 치고 말이요. 끌어안기도 하고 스킨십이 왕성한 팀들이 승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서로 말이죠. 얼싸 안아주고 말이죠. 그런 횟수를 다 전부 다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하나하나 검토한 겁니다. 메이저리그라거나 무슨 전부 다 축구 아메리칸 풋볼이라거나 그 스킨십이 왕성한 팀들이 승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아내를 많이 안아줘요. 남편을 많이 안아주고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야. 공감하고 교감하는 직장에서도 서로 많이 얼싸 안아주고 승률이 높다는데 한 번씩 안아주는데 돈 들어요? 허리가 깨져? 어떻게 이빨이 부러지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
자꾸만 안아줘봐. 이렇게 마누라도 좀 늙었지만 좀 안아두고 말이야. 남편도 자꾸만 안아주고 직원들도 얼싸 안아주고 말이야. 자꾸만 말이야. 자꾸만 그래야 돼. 이른바 말하면 스킨십이나 피부 접촉이 많은 팀이 승률이 대단히 높다. 이게 통계에 나와 있어요. 신경생물학이라거나 이런 데 다 이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라거나 자비 능력, 사랑의 능력이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지름길이라는 얘기가 이게 다 부처님 말씀은 현대 의학자들이 한 얘기들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규칙적인 어떤 신체적 접촉이 정말 몸과 마음 가운데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염증 지수를 떨어뜨리는데, 통증 지수를 떨어뜨리는데 현저히 기여한답니다. 네. 참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그냥 뭐 사랑을 하고 싶고 뭐 사랑 안 하고 싶고 이게 아니라 사랑이 의무고 공감이 의무란 얘기예요. 덩어리가 져 있는 인간들은 전부 다 성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안아주세요. 남편을 많이 안아주고 아이들도 많이 안아주고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전에 말씀드린 아동심리학에 보면 많이 안아준 애들이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건 다 나와 있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많이 안아준 아이들이 빨리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아까도 고양이나 무슨 강아지 같은 애완동물을 키운 사람들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훨씬 떨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서로 교감을 하고 막 하면 어때? 잘 돌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하나가 되니까. 색즉시공 공즉세니까 마음이 하나 되니까 뭐라? 색즉시공이니까 혈관, 모든 모세혈관도 다 잘 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질 버럭버럭 내지 마세요. 경색이라는 게 막히는 거거든 원래. 우리 몸에 가장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되는 부분이 여기하고 뇌하고 심장 아닙니까? 머리카락에 1000분의 1짜리가 수닥에 얽혀 있다는 게 뇌하고 심장인데 머리카락에 1000분의 1짜리 터지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 세리머니 하니까 진짜 사랑해야 된다. 공감 능력과 교감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마 살기 위해서 아마 애완동물 천만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좋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텔레비에도 동물들 다루는 그 뭐 프로가 많잖아요. 무슨 뭐 동물 무슨 뭐 농장인가 그런 것도 있고, 강아지 그 버르장머리 나쁜 강아지 뭐죠? 그거 다스리는 그 훈련사 나와서 그 친구 나와서 계속 젊은 친구 나와서 계속 강아지 다루는 법, 고양이 다루는 법 가르쳐주고 막 그러잖아요. 애완동물 천만 시대인데다가 그 수명이 짧다 보니까 그렇게 귀여워하고 그랬는데 죽어버리면 그거 뭐죠? 그 천도제가 편지로 스님 능인선언에서는 강아지 고양이 천도제 안 합니까? 이런 편지가 다 날라올 정도니까 이번에 회의에서 하기로 했어요. 며칠 날 26일 날인가 천도제 할 때 동물 천도제도 같이 하자. 이제 그걸 이제 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님이에요. 본래 부처님인데 이게 우리가 죄가 많아가지고 나밖에 모르고 이기심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덩어리가 져서 이렇게 떨어져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사랑하라 이거예요. 장벽을 허물어라. 네. 그게 결국은 장벽을 허물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게 뭐죠? 그게 스트레스야. 스트레스야. 그건 당연히 뭔거 아니. 스트레스가 병발증의 원인일 수가 있죠. 뭐 적당한 스트레스는 뭐 좋은 스트레스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간에. 그러니까 공감이나 사랑 같은 게 면역력을 키우고 혈관의 안정과 심장의 어떤 그런 그 아주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전혀 그릇된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참 중요해.
그러니까 나라님들이 말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이라거나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라거나 뭐 전부 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국가나 어떤 사회는 그 몸을 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국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직원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공감 능력이 향상되도록 정말 항상 배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글 같은데 구글에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놀이터 같대요. 걔네들은 뭐라고 있는 거 아니? 직장이 즐겁지 않으면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 그런대요. 그것도 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놀이터처럼 만들어놔가지고 직장에 나올 때 애들 다 데리고 나와서 놀이터에 애들 다 맡겨놓고 그러고 일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을 놀이 삼아서 하는 거죠.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이런 일이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여러분 미러 뉴런이라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두뇌 가운데는 이른바 거울세포라는 게 있대. 거울세포. 거울세포는 뭐라? 모두 다 하나로 통하는 세포라는 거야. 거울 뉴런, 미러 뉴런이라고 그래서 하나의 세계. 요즘엔 독일에서 말이죠. 기가 막힌 게 독일이 그 기계공업에 아주 그냥 막 완전히 그 세계 최강인 아닙니까? 이 인공지능이니 뭐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모든 기계들이 하여간 독일이라는 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모든 부품과 모든 기계에 전부 다 시어남바 하나하나에 전부 다 뭐라 남발 붙여가지고 전체 종합적으로 통합 시스템을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기계가 수명이 어떻게 되고 상태 기계 하나하나도 뭔거 아니요 부품 하나하나도 전부 다 뭐라 시어남발 줘가지고 전체를 전부 다 인공지능. 그쵸, 인공지능이 사람 이세돌 선수 이기는 판인데 인공지능의 역할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계 부품들에 전부 다 남발 줘가지고 계속 통제를 하고 일사불란하게 생산량도 높아지고요. 이른바 말하면 부품의 무슨 여러 가지 수명이라거나 전부 다 체크하다 보니까 클레임도 전혀 걸리지 않고 말이죠. 완전 하나의 시스템을 인공지능으로 100%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계도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전부 다 마음으로 통제되잖아요. 마음으로 통제되죠. 좋은 마음을 가지면 몸에 있는 오장육부라거나 이런 모든 게 전부가 다 사랑은 하나로 되니까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거죠. 딱 전부.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항상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되려는 마음으로 하면 모든 기관이 뭐예요, 이게? 모든 기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일도가 되잖아. 그러니까 정시 일도가 되면 하사불석이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장님이나 직원들이나 다 하나가 되면 일사불란하니까 통하잖아요. 뭐가 자꾸만 안 통해. 제이미 다이먼 같잖아. 미국 유명한 CEO잖아요. 이 사람 뭐라 직장 직원들이 뭔가 눈빛을 보고 그 사람들의 직원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 회사에 헌신하는가의 자세에 따라서 성패가 갈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마음인데 뭐 서로 사랑하면 자기도 좋고 남도 좋은 건데. 사랑의 교육, 공감의 교육. 그리고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다거든요. 옥시토신. 미국에서 나온 걸 보면 정말로 말이죠. 참 이건 무서운 거다. 맨하탄에서 있는 회사 조사한 건데 벌써 사장이야 직원들의 뭔가니 이런 결합도랄까 교감도가 강한 그런 회사하고 그런 그렇지 않은 회사하고 비교해서 딱 조사한 걸 보면은 몸 안에서 이 활성화, 이른바 말하면 교감 능력이 상당히 뭔가니 정도가 높은 회사들의 직원들의 이른바 몸에서 분비는 옥시토신, 사랑 호르몬의 분비가 현저히 다르다는 거예요. 몸에서 옥시토신의 분비량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국가와 민족,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거나 위정자들도 이걸 좀 알아야 된다. 매일같이 어떻게 그냥 당리당략이가 정략적으로 말이죠. 적폐청산이 다 좋은데 좀 어떻게 뭔가 하나
국민들의 몸 가운데 그냥 사랑의 호르몬이 콸콸 쏟아져 나오게, 옥시토신이 쏟아져 나오게 말이야. 그렇게 못하나 몰라. 매일같이 국민들이 김정은이 이것도 참 문제인 거예요. 대통령이 난 이게 도저히 이해를 할 수도 있겠고 못하겠는 게 뭐냐면 우리 대통령 스스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한탄스럽다. 자기가 그런 말 했잖아요. 대통령으로 그런 말 해도 될까? 물론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런 말 했을지 모르겠어요. 5천만을 이끌고 있는데 그거 참 정말 말이죠. 노벨 평화상 받을 때 그냥 절대로 원자탄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장본이 있죠. 돌아가셨지만. 근데 이게 뭐예요? 참 정말 안타까운 게 많아요. 같은 배달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다스린 사람들이라거나 직장의 무슨 부장이라거나 과장이라거나 정말로 몸과 마음 가운데 옥시토신의 분비량이 좀 뭔가 왕성하도록 그렇게 단체와 사회, 국가 사회를 이끌고 가야 된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벌써 다르더래요. 그 회사 직원들이 뭔가 사랑의 마음과 교감 능력이 뭔가 활발한 그런 회사들의 직원들의 몸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의 분비량이 다른 회사하고 현저히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이 불교, 뭐 기독교, 카톨릭 다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스님네들 자체가 뭐 나쁠 건 없죠. 뭐 이게 뭔가 아니 혼자 수행하는 어떤 그런 그 집단이기도 하니까. 근데 혼자 수행하는 사람은 혼자 수행하고 그러면 기독교나 카톨릭 모이는 사람은 즐겁게 일요일 날 만나는 거 그렇게 즐거워하잖아요. 전 옛날에 성당에 다닐 때 일요일 날 성도들 만나는 게 즐겁다니까요. 근데 여기 법당에 나온 분들 일요일 날 만나는 거 즐거워요? 그냥 법회만 안 듣고 그냥 쏜살같이 가버리고 국수나 한 그릇 뚝딱 얻어먹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공장도 전부 다 부품들에 전부 다 바코드를 달아가지고 하나하나 수명의 그 뭐죠? 세포 하나하나 이제 정말로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 우리 몸에 이 세포들도 전부 다 뭐예요? 이제 세포들도 전부 다 이제 체크가 되고 하잖아요. 공장의 뭔가 아니 부품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냐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중요한 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남들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정말로 여러분들 몸과 마음 가운데는 수백 쪽에 달하는 세포와 미생물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십선업, 십악업 있잖아요. 십선업, 십악업, 살생중재 간단한 거예요. 아까 벌러지 하나도 다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개미도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니까. 개미들 나라도 왕이 있다는 얘기 수도 없이 하잖아요. 벌들 나라도 왕이 있고 우리 몸도 수도 없이 많은 미생물들과 세포들 그들이 일관성을 갖고 한 몸이 되게 하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몸을 정말 하루 온종일 일하고 나면 몸을 좀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오늘 고생했지 좀 어루만져 주세요. 마누라도 안고 아내도 안고 남편도 안는 것처럼 자기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다못해 뭐 안마라도 좀 자기가 좀 주물러 주기도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래요. 너 고생했지 오늘 하루 온종일. 너무 부려먹지만 말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가? 부처님께서 모든 세포들을 다 어루만지신 것처럼 모든 기계에도 바코드가 달려있다는 것처럼 우리 어렸잖아요. 우리 누구나가 다 뭐라? 몸과 마음 가운데 바코드가 다 달려있다고. 부처님 나라에 바코드가 있대. 자기를 좀 사랑하는 마음. 너무 약주 같은 거 많이 들지 마시고 여긴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만 말이죠.
망어중재, 기어중재,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기어꾸며 양설중재, 악구중재, 그게 다 중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십선업을 행하는 거예요. 살생하지 않,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기어, 불양설, 불악구, 불탐, 불진, 탐진치. 우선 10악업만이라도 10악업만이라도 뭔가 내가 잘 이행해서 십선업으로 돌이키면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성제 8정도 하는 것처럼 정견, 진리에 입각해서 모든 걸 보는 거죠. 그릇되게 보는 게 아니라 정견, 정사, 정업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니까요. 정명, 수명, 명이란 말이 수는 시간이고 명은 자리거든요. 공간. 여러분이 바른 마음으로 살고 진리에 입각한 마음으로 살 때 바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있고 정진이 되는 거예요. 정념, 정정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얼마나 내 몸과 마음 가운데 하나가 돼 있는가?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아까도 구글에 무슨 작업장 환경이 꼭 무슨 뭐 놀이터처럼 만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건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뭐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냐?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창의성이라거나 뭐 창조력이라거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려면 다른 것보다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해야 돼. 누구나가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꼭 하나 제가 당드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의 몸과 마음 가운데 무량한 바이러스 박테리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박테리아보다 모든 면에서 출중한 존재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아도 유익균 유해균 그러잖아요. 자기들 모아지를 철저히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보다 뭔가 수중한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그게 전부 다 뭔가 아니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에 투철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들어가면서 꼭 명심하실 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젊을 때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젊을 땐 건강하니까 서로를 많이 사랑할 수 있죠. 제가 요즘에 아주 그냥 그 가슴 아픈 점이 확실히 황혼이혼이라는 게 문제구나. 뭐 조론이란 말도 하고 말이죠. 이상한 단어들이 자꾸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사랑과 공감이 아내를 더욱더 많이 사랑하시고 남편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정말 사랑과 공감이 너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경제력도 떨어지고 신체 체력도 떨어지고 딱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인간은 누구나가 다 인연중생이라고 그러죠. 관계동물이고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개체로 온 이유는 부처님 말씀대로 법화에 나온 대로 어떤 죄값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참회하고 개과천선하라고 보낸 거잖아요. 이 땅에 왜 보낸 거예요? 사랑의 능력을 더욱더 키우고 자비심을 키우고 공부하라고 보낸 거예요. 여기 공부하라고 보낸 곳이라고요. 공감의 능력을 더욱더 향상시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내성적이면 자폐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러니까 보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보면 이게 다 얼마나 정말 우리가 서로 교감하며 살고 있는가, 서로 이용만 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야. 계속해서 과거도 지금까지 한결하면서 우린 참 죄가 많아요. 남은 북을 이용하고 북은 남을 이용하고 이러다가 정말 교착점에 이렇게 오게 되고 말이에요. 한민족이면서도 말이죠. 서로 사랑과 그동안의 사랑과 공감이라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철통같이 그렇게 좀 뭔가 맞부딪혀 본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전부 다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아니 불안하니까 자꾸만 저짓하는 거거든요. 언제 자기들이 깨질지 모르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죠? 내가 힘이 약하면 점점 힘이 강하게 하고 싶고. 저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 얘기하는데 무슨 하여간에 계속 고립돼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기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무기도 수명 있잖아요. 전쟁을 60년 동안 안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무기 만드는 게 전부 녹슬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강한 걸 갖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저렇게 난리치는 거예요. 그동안에 정말 뭔가 뭐 중국 소련하고 일본 미국 있고 막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고 참 무슨 뉴욕 타임스 기고 보면 대리전을 한다 뭐 그렇게 나오기도 했지만은 안타까운 게 한민족이면서 너무 참 독일은 뭐예요? 뭐 발트 쉐리니 해가지고 뭐예요? 해가지고 동독 서독 통일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손과 손을 내밀어서 이 사회도 마찬가지라 우리나라 내부도 마찬가지, 남한 내부도 마찬가지. 얼마나 사랑해요 서로가. 얼마나 공감을 하고 교감을 합니까? 매일 국회에서 그냥 막 눈살 찌푸리는 일만 많이 벌어지고 말이에요. 서로 갈라지고 말이죠. 배신자라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 우리가 서로 자꾸만 이해한다는 건요. 부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한다는 건 그만큼 하나가 되는 거니까요. 서로 많이 이해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게 부처 되는 길이에요. 아내를 이해하려고 하고 주변 사람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그게 부처 되는 길이에요. 그 쉽지가 않죠. 남을 이해한다는 게 쉽습니까? 전부 다 자기 이해 상관인데.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과 하나가 되려는 마음, 공감의 의식이랄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중요한 건 이 사랑의 행동, 사랑의 어떤 마음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가 좋아진다. 왜냐? 다 연결돼 있으니까. 다 연결돼 있어. 여러분이 누구하고 연결 안 돼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 공감의 마음은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전체로 퍼져간다니까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런 의식이 너무 박약해요. 나라의 상층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부터 그냥 국가 사회가 사랑의 능력, 공감의 능력을 교육시키는데 학교서부터 말이죠. 정말 이게 필요해요. 이게 안 되면 이거 정말로 누구 말 맞다라 콩가루 집안인 거죠. 콩가루 집안이.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사랑의 마음과 공감의 마음이 취약하니까 토마스 홉스 말 맞다나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란 말이 나오잖아. 전부가 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흘러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이게 말이죠.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네, 아까도 말씀했죠. 하나라고 다. 하나라고. 근데 우리가 자꾸만 사랑이 우리의 의무인데도 의무 불이행죄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벌 받아야 되잖아. 정말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보고서를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들어보니까 한 번 히로시마에 떨어졌더니 38만 명이 뼈다구도 없이 사라져 버렸대요. 너무 강한 열 때문에 순간 증발이 돼 버린 거야. 순간 38만 명이 흔적도 찾아볼 수 없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혼자 외톨이 그리고 공감과 사랑의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자기 몸도 마음도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사자 신중충이라고 그래가지고 외톨이 같은 마음은 사자가 다른 동물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에 나오는 벌러지가 있는데 그 벌러지가 자기 몸을 다 파먹는 것처럼 고립된 심상은
인간의 관계망도 파괴시키고 붕괴시키고 하는 것처럼 자기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말이죠. 갉아먹어버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꼭 당부드리겠는데 국가 사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부터요. 여러분 개별서부터. 아까 거울 유론 말씀드렸죠. 왜 우리에게 거울 유론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공명체입니다. 서로 다 하나가 되게 돼 있는 그런 의무감 속에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데도 국가사회라거나 어느 사회에서 전부 다 이와 같은 교육을 시키지 않고 이와 같이 노력을 안 해요. 이 종교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종교에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죠. 미국의 프로 선수들도 스킨십이 강한 팀들이 승률이 높다라는 것처럼 파트너의 아내의 손을 잡거나 또 무슨 직장이라거나 회사라거나 어디서도 상대방의 손을 잡고 참 희한한 게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아내와 남편 똑같은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내와 남편 사진을 말이죠. 다른 여러 가지 여러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파트너의 사진만 보여줘도 통증이 훨씬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거나 할 때 꼭 남편이 쓰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파트너, 남편과 아내의 사진만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무슨 보통 거사님들도 지갑 같은 데 다 가족들 사진 있잖아요. 그런 사진만 보여줘도 통증이 훨씬 줄어들고 염증 지수가 낮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생각하실 게 우린 이 땅에 사랑을 의무로 알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근데 실제 안 하잖아요. 공감을 의무로 알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그 사회나 가정은 흔히 세속에서 말하대로 콩가루 집안이 돼버리고요. 문제가 생겨버려요. 막혀버립니다. 꼭 당부드리겠는데 고독이라고 하는 건 인연관계, 관계망 붕괴의 주범인 동시에 그 많은 사람들, 이 국가라거나 사회라거나 단체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사랑의 능력과 공감의 능력을 뭔가 향상시키도록 교육시키는 그러니까 요즘에 애플이라거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거대한 회사 아마존 같은 명상 참선을 시키고 마음이 하나도 되도록 그러니까 최첨단을 가는 그런 회사들이니까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연하잖아요. 경색이라는 건 막히는 거예요. 경색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 왜 막혀요? 스스로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싸 안아주는 것만으로 통합니다.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직원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 통합니다. 그런 직원들도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국가사회가 전부 다 그 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점에 정말 유념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